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심플리 부동산 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기죠? 또 왜 웃는 거야? 아니 부동산 야, 우리 방송이 창피하니? 아니 부동산 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너무 웃기잖아요. 야,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딨니? 없습니다. 없잖아. 없어요. 네. 보통 다른 분들 나와서 뉴스 하시는 거 보면 보통 혼자 나와서 많이 하시거나. 그렇죠. 막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뭐 항상 그 준비된 듯한 그런 거 갖고 말씀해 주시는 네. 다른 유튜버들이 많은데 우리는 뭐 사전에 준비 하나도 없이 사전 준비가 없어. 대본도 없고 개판. 그냥 여기서 그냥 담배 한 대 피다가 엉망진창이죠. 뭐 준비라고는 하긴 합니다. 요즘에. 하죠. 예. 요즘에 하긴 뉴스도 하는데. 또 많이 갖고 오셨고. 아, 이거 사실은 뭐 준비하기도 별로 그냥 그래서 네. 그냥 있는 거야 쭉 해가지고 한 거야. 네. 또 오늘 아침부터 내가 아침에 좀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네. 한 10시 반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이렇게 많으셨습니까? 아, 누가 자꾸 물어보더라고. 옆에 계신 분이 자꾸 물어보던데. 민현이 네. 오늘 처서예요, 처서. 그러게요. 그 처서가 모기의 주둥아리가 부러진다는 그게 처서인가요? 모기에 주둥아리가 부러진다. 그럼 걔는 생업들이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 가고 이제 네.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 어느덧 다가왔네요. 근데 왜 이렇게 더워요? 아직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조만간 뭐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밤마다 귀뚜라미가 울어 제끼고 지금도 울리는 것 같던데. 울더라고요. 그래도 네. 확연하게 네. 밤에는 선선해요. 그래도 그래요? 살만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덥냐고. 남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상청. 오츠크의 기단거의 그 아니 여기다가 밑에 그거 하나 달아주세요. 자막 같은 거. 기상청 연구원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나씩. 난 달아주시고. 이상하게 이번 주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태풍이 올 것 같다고. 태풍이 올 것 같아요. 하여간에 뭐 내가 휴가 간다고 그러니까 저주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저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도 지금 저기 아는 그 유명한 도사님한테 네. 이게 공을 들이면서 뭐예요?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약간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이재명 씨가 더 심해요. 아, 그래요? 이재명 의원이 오. 그 전국 무속인협회 네. 후원자예요. 아 그래요? 네, 그걸 그래서- 몰랐네. 그때 저기 자기 그 의원 당선되기 전인가? 네. 대선 전인가? 돼지 4마리 뭐 소 4마리인가 그 잡아가지고 크게 구슬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곳에서. 네. 실화입니까? 아, 싫어요 진짜로. 진짜로. 예.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해준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자기 그 참고인 조사 받는 그 사람이 죽었더니 그래서 기사를 막 내고 물어봤잖아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느냐. 뭐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네. 나랑 일절 연관이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것 자체가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무당 구판도 아니고 뭐 무당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무당질을 하는 거냐고. 본인이 무당을 제일 좋아해. 아, 그래요? 본인이 무당 빠예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네. 뭐 무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긴 한데.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야. 하여간 그냥 거는. 네. 그래요. 진짜 싫어요. 오늘 속보 뉴스로 제가 가끔 가다 네. 보잖아요. 오늘 봤더니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나요? 네. 인플레이션 자체가 뭐 기존에 4.7% 상승을 하다가 이번 주 조사했더니 갑자기 4.3%로 줄어들었다고. 4.3도 보통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거를 뉴스라고도 내보내는 거 네. 보면 그러니까 원래는 4.6, 7 이렇게 네. 올라야 되는 건데 4.3밖에 안 올랐으니까 이게 아니 뉴스거리가 그게 된다. 원래 보통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자체는 연 4%가 맞는 건데 지금 뭐 월 4% 이상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 월 4%면 진짜 이거 미친 거예요, 진짜. 뭐예요? 우리가 그 어저께 우리 족발 먹으러 가서 네. 얘기했지만 상추값이 상추를 요만큼씩 주더라고. 한 네. 4장, 5장밖에 안 주더라고. 아니 한 박스에 11만 원씩 한다니까. 고깃값보다 사실 상추값도 비싼 거죠. 그 요즘에 DIY라고 하죠. 직접 키워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수경재배. 예, 해가지고 옛날 화분에 꽃 있던 걸 없애고 화단을 없애고. 거기다가 뭐 화단 고추, 없애고. 상추, 깻잎 등등을 자급자족 심어서. 해라 이겁니다. 자급자족.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뭐 재개발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저층 주거지 같은 데 가서 보면 아직까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렇게 옥상에다가 아니면 텃밭에다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도로 옆에다가 차 주차 못하게 그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텃밭 조금씩 많이 운영하는 게 했었죠.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눈에 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텃밭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래요? 네. 그다 재개발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재개발하면 이제 옥상에다 하겠지. 아파트 옥상 같은데 아니 그래요? 공동 정원 해가지고 공공 정원 해가지고 이제 그런 그게 것도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인데 마당에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등등을 네. 많이 재배해서 키워서 먹었었거든요. 잘못하면 양귀비잖아요. 이제 양귀비 씨앗 날아가지고 네, 근데 양귀비 큰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독주택인데 재건축이 곧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방화 3구역 아니 5구역. 아 방화 5구역 네. 네. 이건 이제 그런 어떤 뭐랄까 삶의 소소한 어떤 재미를 느끼기가 그 정취를 느끼기가 이제 힘들어지지 않을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텃밭 갖고 보신 분들은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물 주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 플랜트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아파트들 이제 입주자분들이 이제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분양했던 단지에 각 호수마다 플랜트 박스를 하나씩 나눠준 적이 있어요. 화분 키우라고? 화분 키우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희 이 테이블 정도 되는 것 같아. 크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식목일날 행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시공사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몇 동 써놓고 씨앗을 무료로 나눠줬어. 오. 무슨 씨앗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뭐 딸기, 상추, 고추 이런 씨앗이 줬거든요. 딸기 키우기 되게 힘든데. 호응이 엄청 좋았어요. 엄청 좋아요. 그게 이제 어르신분들은 어. 그 자식 키우는 재미처럼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저 바깥에도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요. 저 전양반도 저거 그거 물 물 주고 주는 거 하면 물 주고 좋아하는 막 거. 뿌리 자라게 한다고 막 물 받아놓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2년 있다 갔더니 우리가 그 민원이 엄청 들어온 거예요. 왜요? 관리를 하니까 완전 다 죽었어. 정글처럼 돼, 정글처럼. 아, 그렇죠. 그 호박 같은 거 특히나 잘못 어. 키우면은 호박이 이렇게 넝쿨. 넝쿨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온갖 벽을 다 타고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그 관리 차원에서 좀 없애달라 하는 민원이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몇몇 분들은 그 우리한테 줘라 우리가 할게. 왜냐면 그 벌도 꼬이고요. 네. 파리도 벌레도 꼬이고, 막 벌레 막 생기고. 생기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었다.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아파트 분양할 때 이렇게 마케팅으로 그렇게 하는 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 네. 근데 한 2000년도, 2010년도 그때 전후에 서서는 그때 또 미분양도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팔아먹으려고 별걸 다 서비스로 다 주는 거야. 텃밭 제공 해가지고 그냥 플랜트 박스 그냥 네모난 거 우리가 방부목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그냥 나무 판짝대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그냥 못 받고 그냥 밑에다가 네. 바퀴 네, 바퀴 달아가지고 달아가지고 흙 끌고 갖다 다니고. 넣어주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생각이 좀 나네요. 네. 그럼 뭐 뉴스 볼까요? 아, 근데 그래요? 이거 뉴스를 저희가 이제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너무 뉴스들이 심각한 뉴스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막 분위기가 격앙돼가지고. 네. 우리 지금 저기 피디님이 쇼츠 만들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뭐 이상한 얘기 같은 거 짤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방송에 사람을 창피하게 만들고 막 엉망으로 그냥 아주 그냥 나의 그 이미지를 완전히 뭐 이런 걸로만 만들려고 지금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부동산 뉴스인데 부동산 내용은 거의 없고요. 네. 그냥 중점적인 거는 뭐 캐버런 나이트클럽에서 왜 놀다 왔냐 뭐 이런 거 하는 거 막 이런 거 뭐 저는 무슨 뭐 야한 동영상 같은 거 틀어놓은 줄 알았어 처음에 그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그 미녀님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서도 진짜 구옥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구옥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옥 같은 죄송합니다. 구옥 같은 내용이. 직업병이 부동산쟁이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직업병이야. 주옥 같은 얘기들 그런 것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신축 같은 내용 막 이런 것들 하시는 그래요. 럭키 람보르기니 네. 보셨나 봐요. 천호동 쇼츠. 쇼츠. 네, 천호동 쇼츠는 이제 어. 흑역사입니다. 그래. 쌀가다님도 들어와 계시고. 네, 좋지 않아요? 김현자님, 네. 로희님, 윤화수님, 원희룡이 희롱하나? 일머리는 없고 소신도 없는 정치인, 눈치만 살살. 그래갖고 뭐가 되냐? 절대로 정치인이 국토부 장관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가 눈치만 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정치권에 엮일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진짜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뽑아주지도 않아요 사실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다들 그냥 짬짬이 이렇게 끼리끼리 논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요. 누가 되든 간에 다 똑같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 외계인 1번이냐 외계인 2번이냐.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 심슨 가족에서 나온 것처럼 외계인 1번이냐 2번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머리 좀 저기 똑바로 잡아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 와중에 강필님이 네.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방송이랍니다. 모두까기 방송이라 재밌는 거예요. 모두까기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도 좀 부탁드리도록 유튜브 하겠습니다. 그거 볼 때 그 저기 그걸 알려주더라고. 유명한 사람이 그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법이라는 거를 이제 알려줬어요. 네. 성공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하래. 음. 그
벗방을 하거나 네. 아 법방 먹방이 아니라 법방. 벗방. 어. 그러니까 뭐 야한 얘기하면서 음. 막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막 벗어 제끼는 방송을 하든가.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네, 그래서 은밀한 야심한 부동산.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기획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고 네. 섭외가 안 됩니다. 섭외. 여성 패널이 섭외가 안 됩니다. 이거 벗자고 그랬더니 다 싫대. 나 진짜 그래서 아니, 누가 보지도 않는데 왜 거기 가가지고 벗어야 되냐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저 야심한 부동산 출연을 원하시는 여성분들 계시면 저 연락 좀 주십시오. 아니 저기 성별 불문 저기 그겁니다. 연령 저기 무관입니다. 연령 그래요. 무관. 그 네. 최근에 그 강남 한복판에서 네. 그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남자는 우통을 벗었고 여성은 네. 그 비키니를 입었던. 되게 못생겼던데. 아 얼굴은 못 근데 봤어. 경찰이 봤어요 저는. 아, 경찰 출두할 때 어떤 복장을 입고 갔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갔답니다. 왜? 하나 또 퍼포먼스죠. 아 그러면 그분도 뭐 관종이네. 그런 관종의 하는 일종. 방송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봐. 약간의 그 아프리카 TV 막. 아. 그거로 인해서 별풍선 한번 받아주신 떠보신 거야. 거예요. 네. 나도 별풍선 쏴준다면 저도 우통 까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슈퍼챗 왜 안 열었습니까 저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안 받는 거야 지금. 1,000원씩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데 1,000원에 하나씩. 1,000원에 하나씩. 네, 하나씩 벗어. 그거 벗은 거 보기 싫으면 실드 쳐주시고. 네. 자 뉴스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서울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는 하락 거래다. 어. 또 이석희가 손석희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요. 이석희 구독 806, 응원 240. 저 이제 인제부터 이것만 볼 거예요. 그래요. 구독하고 좋아요가 몇 개나 달렸는지 요거부터 우선 보고 나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이 806명. 806. 좋아요 280, 240. 좀 저기 인기 있는 분이네요. 찌라서네요. 찌라서. 찌라서. 일단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네, 아파트. 아파트 거래의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하락 거래다. 하다 이런 이제 어그로까지 끄는 거예요. 직전 가격보다 싸게 판 비중이라는 게 나와. 그럼 직전 가격보다 싸게 판 비중이 싸게 판 비중. 비중은 뭡니까? 비율로 따졌을 때. 몇 퍼센트냐?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 자 위에 기사 다시 한번 봐봐요. 두 채 중 한 채는 하락 거래인데 네. 그러면 한 채는 기존 거래랑 같은 금액이거나 그렇죠. 더 높거나. 아니 더 높게 거래가 됐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단어를 본 적이 없어. 직전 가격보다 싸게 판 비중이 있대. 아니 이게 통계청에서 안 나오는 건가? 통계청에서 나오진 않겠지. 야 이석희야. 이석희. 야 이석희야. 아니 우리가 보통 그 주택을 거래하다 보면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그 친구가 딱 10억에 거래되는 건 없잖아요. 9억 9천에 거래됐는데 그렇지. 직전 가격보다 하락한 비중이 9억 9천에 내놨으면 그러니까. 이제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네. 아니 9억 9천에 거래될 수도 있고 뭐 10억 100에도 거래될 수가 네, 있고 그럼요. 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죠? 그럼요. 이거를 갖고서는 기존 금액보다 돈 100이라도 돈 50만 원 더 싸게 거래되면은 그게 하락이다. 비중이 높아지니까 주택 시장의 침체 전환의 신호가 왔대. 시그널이 왔대요. 미래에서 왔어 이분은. 어때 빨간 거 빨간 신호입니까? 파란 신호입니까? 파란 신호 이 사람은 이제 파란 신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우리 저 민현님하고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워낙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민현님 그죠? 네. 이거를 사실은 통계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많다라고 제가 저희랑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통계 함수의 오류죠. 그러니까 표본이 함수까지 정확하게 나왔어요. FX. 표본이 신뢰할 수 있는 어떤 표본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 소규모의 어떤 표본 자료 가지고 이걸 네. 굳이 만약에 전체임을 전체로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그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항상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이제 그러니까. 민현님이 제일 많이 지적하시죠. 왜냐면 아는 단어 중에 그 가장 무겁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무슨 오류였지? 여러 가지 오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밑바닥은 깔아놨네요. 네. 5% 이상 차이가 나면 뭐 대폭 상승이고 하락. 뭐 소폭 하락은 1%의 변동이었을 때는 뭐 보합이다. 근데 웃긴 게 네.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놓고 KB의 월간 시세 동향 같은 걸 보잖아요. 네. 직전 달 대비 0.01% 혹은 0.1% 하락 이 안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그널은 보이고 있어요. 네. 0.1% 내렸다라고 하는 게 뭘? 큰 건 아니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제가 좀 판단을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너무 거래가 진짜 없다 보니까 없어요. 이거를 앞으로 진짜 이게 하락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이 될 거라는 것 자체가 얘같이 이 친구처럼요.
하락 거래가 좀 많아졌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 얘기하는 대로 그걸 하락에 대한 시그널을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평소에 10만 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 10만 건 정도 거래가 될 때는 계속 상승이었어. 네. 그렇죠. 지금 우리 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거래량 폭증하고 네. 가격 막 쳐올라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고 나서 10만 건 갖다가 너무 거래가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느끼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극약 처방을 한 게 뭐냐면 대출 사다리 다 끊어. 아예 돈 없는 놈들은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게 10분의 1로 줄었단 말이에요. 네. 지금 거래가. 10분의 1로 줄어가지고 10만 건 중에 10,000건만 거래가 되는 건데 그럼 매물이 10만 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10,000건이 거래가 돼야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매물 양도 10분의 1로 줄었어. 그러니까요. 그거 뭔 얘기를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금액이 하향 안정으로 가는 거는 조금 맞는 것 같아요. 난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말해서 하향이 돼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 재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페이지도 필요한 거란 그럼요. 말이죠. 암만 우리가 좋은 책을 본다 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여백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그 작년 2021년도 시장이 거의 곧 최고점에 다다랐고 좀 네. 비정상적인 시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지표를 2020년도로 이렇게 비교 지표를 하락이냐 상승이냐 따졌을 때는 뭐 급격한 하락이다라고도 볼 수 없는 근데 이런 상황인 것 거예요. 같아요. 무슨 어떤 스포츠든 간에 중간에 휴식해가지고 재정비하는 타이밍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축구 그러니까요. 경기를 하더라도 전반전에 우리가 2골을 맥혔어요. 네. 그럼 2대0으로 지고 있잖아. 그러면 후반전을 준비하기 전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네. 하프타임 동안에 이렇게 정비를 한단 말이에요. 너 니 때문에 지금 실수해가지고 했으니까 너 교체. 아, 다른 애 집어넣고. 옛날에 빠따로 맞았죠. 그렇죠. 옛날에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박종환 감독 같은 그러니까요. 친구는 막 주먹으로 때리고 막 이러잖아. 정신 집중 안 해. 발로 차고 막. 그랬죠. 근데 이렇게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후반전은 언제부터 온다고?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하프타임이고 쉬고 있는 거야 다들. 그리고 공급이라는 대책, 개발이라는 대책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다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가 진짜 정책이 어떻게 발현이 될 건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래는 없는 거는 팩트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다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와 공급 차원에 봤을 때는 지금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아유 없어요. 앞으로 한 2025년도까지 얘기한 좀 그렇지만 오늘 기준으로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2025년도까지는 공급이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없는 상황이다 계속 보니까 줄어들고 있다니까. 그거에 대해 맞춰가지고 우리 얘기하는 거는 자 후반전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서부터는 또 이 부동산에 대한 후반전이 시작할 그렇죠. 것이다.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반응을 하게 돼 있거든 사람들이. 네. 시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하면은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돈 좀 꺼내볼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돈을 못 꺼내게 하잖아 아예. 그러니까 계속 하지 마라. 근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는 일반적으로 그 심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뭐 통계 자료에도 부동산 매수 심리 그런 지표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이호정 소장 말씀대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냐 안 할 때냐 할 때냐 쉴 때냐 그런 타이밍을 지금 보고 휴식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근데 그게 이제 투자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필수거든요. 실거주가 사람이 있어요. 거주를 해야 실거주. 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만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자는 쉬면 돼. 근데 거주하는 사람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주를 원해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대출도 안 나와. 네. 전세 가격은 올라. 매물도 없어. 네.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월세로 다 전환시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부동산을 이렇게 계속 관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떨어질 지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왜냐면 지금 사면 고점 같은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럼. 결국 최대 피해자는 그 실거주 목적의 그렇죠. 분들이겠네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실거주자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정책이라는 거를 짜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투자자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리면 그 다음에 투자자들 손 못대게 해라. 아니 투자자만 손 못대게 해야지 왜 실거주자들 대출을 다 끊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멍청놈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저번 정부에서 문제가 생겼던 급격하게 상승됐던 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안정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좀 효과가 나오긴 나오는 거 그렇죠. 맞거든요. 맞아요. 다 틀어막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계속 유지됐었을 경우에는 움츠려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게 그럼요. 되면 으아 이러고 막 그게 터지잖아요.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때에서는 지금 갈포가 없거든. 아니 이게 안정세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데
내가 부동산에 직접 가봤을 때 뉴스에서 봤던 현상이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언제까지 이거 2년 기다릴 거야 그럼? 이 그러니까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고? 지금 이 상황은 물론 다주택자들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만약에 막 뉴스에 나오는 대로 막 집값이 5억 떨어져요, 3억 떨어져요 막 이러면 불안을 하잖아.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팔거든. 안 팔아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실거주 목적인 1주택자가 갈아타게 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위해 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죠? 항상. 이거를 사실은 물꼬를 틀어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정부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답을 내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답을 내놓지도 못하지만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100일 지났는데 뭘 이제 와가지고 뭘 할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사실 준비는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놨어야지. 근데 너무 급조된 어떤 사람들을 가지고 정책을 이제 막 내놓다 보니까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막 언론하고 야당하고 막 잡아 물어뜯을 것만 막 그러니까. 내놓다 보니까 이게 갈팡질팡하면서 이제 또 바꿔야 되나 또 이러고 있는 거지 또. 왜냐면 어째 다주택자들도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 순환이 되니까. 아니 물건을 내놔야 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심리 자체가 투자 심리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식도 지금 안 좋죠 상황이. 코인 더 안 좋지. 부동산 안 좋지.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돈 흐름 자체가 돌아줘야 막혀 있는 되는데 거죠. 막혀 있는 거거든. 그렇다고 은행에다가 고금리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뉴스 난 것처럼 은행에 무슨 적금을 많이 넣는다? 사실은 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안전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내가 빼고 싶을 때 바로 뺄 수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뭐래도 하나가 지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좋다 그러면 빼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럼 뭐 황금성이 그러니까요. 뛰어나긴 한데 제가 봐도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부동산 관련 공약에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 밑그림이 그려놨었어요. 이거 잠시 방송 제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큰 걸 준비하셨나 본데요. 저는 저 좀 공약집 작성을 옛날에 해놨던- 작성했던. 아 그래요. 근데 보면은 아니, 저거 좀 바꿔주시면 안 됩니까 저거? 네, 저거 지금 조그맣게 나오는데. 네. 이제 그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에서 총 6가지를 제가 나눠봤는데 네. 분명 이번에 8.16 그 공급 대책에서 다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는 되어 있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시행 시기나 그런 어떤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도 비껴나갔잖아요. 그 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약했던 걸 그대로 발표한 거랑 똑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똑같아요. 네. 그냥 계속 똑같이 여기에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 그리고 시행 시기를 우리는 원했던 건데 그 내용이 이번에도 안 들어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분명 준비는 되어 있는데 왠지 시기를 늦추는 게 아닌가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그냥 큰 그림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말병으로 날릴 수 있잖아요. 네. 아니 뭐 군인들 월급 2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 했다가 또 슬그머니 뺐다가 그러니까 여가부 당장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또 잠깐 또 뺐다가 뭐 계속 이런 식이잖아. 이게 왜냐면 표 때문에 그런 거가 100%. 왜냐면은 총선 때 준비해가지고 또 뭐 그것도 있고 카운터펀치 날리려고 그러는지. 지금 밀당하고 2024년에 이제 한번 터뜨리겠다. 그러니까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바라고 있던 그 단지에 있던 주민들이 우리가 호구냐고. 우리가 총선 대비용 무슨 방탄 조끼냐.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또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네. 하여간에 그러니까 또 이제 변명이 뭐냐면 이게 원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게 보통 5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발표했어야 되는 건데 이걸 2년으로 줄이는 게 얼마나 빠른 건지 국민들이 이해를 좀 못하시는 것 같다. 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거를 먼저 이해를 좀 시켜주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러니까 그죠? 원래 5년 걸리는 이 신도시 개혁 방안 마스터 플랜 이 절차를 2년으로 줄이겠다.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5년짜리를 2년으로 줄여서 신속하게 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그나마 좀 잡음이 들었을 텐데 이거는 2년 뒤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일기 신도시는 내가 믿고 찍어줬더니 무슨 내가 호구로 보이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도 이 기사 이게 맨 마지막 하단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긴 그래도 함영진 지방 데이터 랩장이 그죠? 마지막에 그래도 괜찮은 말을 했어요. 하락 거래량 또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거래량이 없으니까 예. 근데 이거 제가 그 항상 저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집을 팔아서 행복했다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지금 파는 사람들은 네. 지금 그래도 조금 싸게 파는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산 금액보다 싸게 파는 사람은 없어요. 없고 그다음에 목적이 있거나 목적이 있으니까 집을 샀을 거고 돈을 벌었으니까 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어. 근데
예전에 제가 상담하면서 막 우는 아줌마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엄마들이 막 와서 울어요, 진짜 상담하면서. 아, 네. 억울해서 분통이 터져 죽겠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8년인가 그쯤에 막 집 팔아라 그러면서 대책은 내어놓겠다, 막 다주택자 죽이겠다 막 이러니까 헬리오시티, 그다음에 신반포 막 이런 것들을 판 거예요. 아유. 그때 팔았어. 근데 그때 막 8억에 팔고 막 6억 5천에 팔고 막 이렇게 판 거예요. 그거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니까 22억, 막 25억 이렇게 된 거야. 3배씩 올라버리고. 아니 집 팔아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자금 마련을 위해서 팔 수는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멍청한 생각들을 하는 게 하위 그냥 뭐 10% 20%의 그 맹목적인 추종자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파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파는 거죠. 목적이 있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청약받은 거라도 있거나 아니면 집을 산 게 있으면 잔금을 치열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금매. 그렇죠. 사연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메꾸라 할 돈이 필요해가지고 금매로 처분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걸 누가 이거를 시그널을 이상신호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금매 사실은 처분하더라고요. 이게 집값이 떨어지려고 한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가 뭐 IMF 때나 아니면 금융위기 때 보게 되면 집값이 먼저 흔들린 게 아니라 사실은 기업들이 먼저 그렇죠. 흔들렸거든요. 기업들에서 무슨 우리가 그때 그 인원을 감축한다, 급여를 삭감한다, 막 이러면서 경기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긴 다음에 구조조정 들어가가지고 월급이 그러면서 안 집값이 나오는데. 확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그다음에 유지가 안 되니까. 벌 돈이 없으니까 버는 돈을 넣고 나가는 돈만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는 집이라도 처분해가지고 내가 현금을 보유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당장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되겠다. 네. 이 목적으로 집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대기업이라든 이런 친구들도 그 준비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네. 인원을 삭감한다든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더 투자를 하는 시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팬데믹 이후에 좀 괴상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절대 이런 하락거래에 흔들릴 이유는 없다. 이석희야, 알겠지? 그래서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난 솔직하게. 아 저는 예측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는 원래는 딱 몇 월 며칠, 몇 월 달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정확한 걸 좋아하죠. 네, 저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내년 봄 정도 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올해까지는 은행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년서부터는 정책이나 아니면 하향 조정 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좀 분위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양도세를 때문에. 내려주는 순간이 매물 잠김이 이제 풀리는 시기가 되거든요. 양도세나 좀 빨리 내려주고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그냥 확 풀어주는 게 오히려 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거래세를 아무래도 좀 유연하게 풀어줘야지 매물이 시중에 나오지 않는 그럼요. 거래세를 풀어줘야지 근데 매물이 나오는 양도세는 거지. 지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줬잖아. 일반 과세 42%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10억을 벌었으면 4억 2천을 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취등록세를 그냥 아예 다운 시켜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취등록세 다주택자 같은 근데 말 경우에. 그대로 그냥 취등록세를 다운시켜 주는 거는 무주택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한 다주택자한테. 채를 더 얻으려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있어줘야지만 회전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안을 바꿔야 돼요. 이게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가구 인원 수대로 집을 가질 때는 취득세 중과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사실은. 때처럼. 그렇죠. 아니 어차피 독립해서 나가야 될 애들이 있는데 걔네 명의로 미리 집을 사놓는 게 무슨 죄라고 걔네가 내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중과를 시키면 누가 집을 사요 지금. 그때 박근혜 때가 이명박 이명박 때죠. 이명박 때 후반기부터 박근혜 때까지 유지가 됐던 건데 그거는 저는 풀어줘야 된다고 1인 봐요, 1가구 사실은. 시대. 네. 제발 1인 집 좀 1가구. 사, 제발 맞아요. 집 좀 제발 사라. 집 좀 사라. 그러고 나서 양도세를 좀 풀어주면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그때 가서 투명한 이 시장 상황 그 거래 가격이 딱 형성이 되는 건데 네.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런 그래서 생각을. 무슨 이석기 기자도 알아. 이석기? 이석기. 아는데 내가 이석기 봤을 석방 때는 됐습니까 혹시? 안 됐죠?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간첩이잖아요. 나왔잖아. 안 나왔을 걸? 나왔나? 나왔어. 나왔어요? 내란 음모죄로 내란 그때 뭐지? 간첩이잖아요, 간첩. 나왔는데. 아주 그럴까요? 나쁜 놈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예요? 좀 전 갑자기 기사 확 바뀌었네 갑자기. 네. 1억 원 낮췄다. 시세 따라 보유지 할인도 속출. 녹번역 2편한 시장 키스. 네. 테름. 기존에 25평짜리네요. 네. 10억 3천에 내놨는데 9억 3천에 1억 다운 시켰다. 태능 해리턴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34평, 32평짜리를 13억에서 12억 6천원을 내렸다. 이게 이사님이 제일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보류지. 네. 네, 그러니까 보르지는 사실은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사실 네. 나중에 현금 청산하기 전에 맞은 그 조합 청산하기 전에 이거 갖고서 이제 나중에 저 보너스 잔치하자. 네, n분의 해먹기 위해서 네. 사실 그 누가 뭐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나중에 뭐 더 뭘 만듭니다. 판 수익 갖고
앞으로 적용을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하는 것도 뭐 있는데 전기차 충전기 이런 거 막 집어넣고. 아 요즘 전기차 충전소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네, 아. 공짜로 시공을 해줍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기 업체가 광고에 나오던데? 왜냐면 걔네들이 많이 깔아줘야지만 그 한전에서 수수료 받아 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평생 받아 먹을 수 있잖아. 한 번 가입해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노예네 노예. 아니 그런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최고의 하청업체가 어디 있어? 한전에서 직접 못하는 거를 민간업체에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받아 먹는. 아, 갑자기 30분이나 지났는데 두 번 질문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어려워요. 게 저는 이게 지난 정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요새 저 라디오 듣다 보면은 이상한 광고 나오더라고. 모두의 햇살 모햇이라는 거 아십니까? 몰라? 햇살론입니까? 아니요. 그 에너지 투자를 장려하는 기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투자하라고 유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일반 조그마한 회사? 태양광. 태양광? 이 그거 쌍놈의 원래는 이 진짜 태양광. 태양광 설비 아니에요. 태양광에 투자를 하라고. 태양광 에너지를 에너지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라. 많이 깔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해줄 테니까 태양광 에너지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모두의 햇살이야.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는 겁니까? 전 문재양 형님이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 그 그러니까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네. 저기 아니 장려했어요. 지방에. 장려했던 거지. 중국산 패널 수입하려고 엄청 장려했었어요. 근데 이거 저번에 한번 전문가가 얘기한 거 들어봤더니 우리나라는 태양열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조건이 그 맞지가 않는다고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혀 안 맞아. 풍력, 태양광 이런 게 우리나라의 조건이 기후 조건이랑 안 맞지가 맞는다고 않아. 하더라고요. 그 일조량이나 뭐 바람의 어떤 네. 그 세기 정도가 그러니까 새똥 같은 게 막 그냥 태양광 위에 뒤덮여가지고 그 무용지물이 예, 되는 무용지물 것도 많이 되고. 봤어요. 맞아.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이에요. 이분도 지인인데 이분이 그 경찰서장까지 하셨던 분이십니다. 되게 높게 하신 분인데 그분이 노후 생활을 그거를 깔았어. 자기 있던 네. 땅에다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 깔았거든요. 자기 또 원래 있던 땅에다가 깔았는데 나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줄 알았더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딱 끌어다닌대. 아니 진짜로. 새똥이 하도 아니 많고 이게 비 오고 먼지 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이게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걸 딱 끌어다닌다고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나무 다 비어나가지고 그 산사태도 일어나고. 산사태 일어나고 지금 난리인데 지금 와, 그 일본- 모두의 햇살 이런 죽일 놈들 진짜 아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수지 같은 데다 많이 깔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게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해야 돼. 이런 것들 나는 다 하나 전부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고 생각해. 하여튼 그거는 이제 번외니까. 보류지. 예, 보류지. 보류지가 1억씩 낮췄다. 예, 이거는 뭐 때에 따라 다 틀린 겁니다. 네. 내가 팔아야 될 때 안 팔리면은 좀 싸게 팔 수 있죠. 뭐 다 수익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보류지 있는 주택들은 대부분 좀 안 좋습니다. 제일 안 좋은 층수, 그렇죠. 제일 안 좋은 향, 제일 안 좋은 동. 미분양 났던 거를 보류지로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 처음부터 갖고 그 자기네들이 그 금액에 맞춰가지고 호수 빼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이 금액도 조합원 분양가의 최하 2배에서 3배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분양가보다 낮게는 절대 처분 안 해요. 절대 처분 안 하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것 같으니까 보류지 몸값 납치기가 비수도권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확산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통 이래요. 조합 해산일이 얼마 안 남으면 사가라도 팔아야지. 청산 아니 조합 청산하고 나면 뭐 어떻게 이거 할 자기가 수가 아무것도 없잖아. 없는데. 아니 이게 끝나야지만 청산하는 거야. 그럼요. 이게 끝나야지 청산하는 건데 빨리 털고 나오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있을 수가 타이밍을 있죠. 살짝 좀 잘못 맞췄다. 그렇죠. 미리 팔았어야지. 바보들아.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비싸게 배짱 부리면서 그래도 팔수 다 수익입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나서 가져가는 거야. 세 채 남았다. 10억씩 30억이 그냥 바로 조합원 겁니다. 자, 다주택자가 3억 이하 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했답니다. 34조 원이요? 어마무시한 금액 아닙니까? 우리나라 1년 세수가 600조인데 네. 거의 몇 프로요? 한 20분의 1이네요. 집행 금액이 600조예요. 5% 정도 금액이 되네요. 네, 34조 원을 썼대요. 자, 이거는 뭔 내용이에요, 미니언님? 이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3억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그 뭐죠 양도세 취득세를 그 1.1% 네. 혜택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과거 이제 2018년 7월에 2019년이었나요? 그 네. 서울에서도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1.1% 혜택을 주어가지고 다주택자들이 한마디로 싹쓸이를 했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3억 원 그렇고 이하 공시가 3억 지금은 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 1억 미만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도 시가 지금 시가 많았죠. 거의 말라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없어요. 지방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지방의 3억 미만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혜택을 주니 싹쓸이를 하고 있다. 이거를 해당 지역을 이렇게 휘어잡고 뭐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30도 가족 찬스를 써가지고 싹쓸이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는 실거주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실거주가 필요한 애들이고 지방에 계속 머물러 있는 체류하고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집을 못 사게 하잖아. 네. 돈을 못 벌게 하잖아. 그러니까 지방에다가 집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투자 목적이 되지 않고 진짜 실거주하려고 이 그럼 사람들이 사는 건가요? 네. 아, 아니 그래요? 반반이겠죠 이것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건데 아마 기사 내용은 내가 보진 않았지만 아마 우리가 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냐면 지방은요 공시가 3억 넘어가는 게 거의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5대 광역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지방은 공시가 3억 넘어가는 게 없어요. 없어요. 근데 웬만한 집은 다 그냥 2, 3억이면 다 사요 원래. 공시 가격이 이제 우리 실거래 가격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공시 가격은 거의 50% 수준 미만이에요. 지방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지방에 있는 집들은 다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서울이라도 대도시 아니면 돈 있는 분들이 싸가리 가지고 가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얼마예요? 34조? 34조. 와, 엄청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아마 대부분들도 지방은 아직까지도 갭 투자하기 용이하잖아요. 그 용이하죠. 왜냐하면 전세가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음. 워낙에 매매 가격도 낮고 신축하고 구축의 갭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네. 신축은 막 5, 6억씩 하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2억 5천 막 2억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처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낡은 아파트를 막 매수하면서 재건축을 또 기다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네. 잘못 최근에 우리가 투자하면. 그 통계에서 그 전국에 이제 아파트 가격 가장 상승한 곳이 전라북도 군산이었잖아요. 네, 군산. 그 지역도 뭐 여기에 해당하는 100% 해당되지. 100% 해당되지. 부분이겠죠. 거기 8천만 원짜리 제가 아파트 보여드렸잖아요. 네, 8천만 원짜리. 근데 이게 아마 잘 아셔야 될 거야. 저는 그래요. 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공급이 많이 없는 데들 있죠. 네. 네.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 우리가 봤었을 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다 생판 처음 본 브랜드들 지방 아파트들 브랜드. 있잖아요. 네. 이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매수하는데 투자하는데 저는 좀 반대하거든요. 저도요. 왜냐면 집값 잘 안 올라요. 그런데 진짜 놀라. 새 집은 새 집이니까 일부 좀 올라가는 건 있어요. 아니, 왜냐면 비싸게 팔았으니까. 그런데 오래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이상 된 집들 있잖아요. 아파트들 그냥 보기엔 멀쩡하지만 그런 집들은 거래량보다 거래 금액을 보면 한 10년치 이상 보게 되면 별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시는 매수인들은 향후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호도를 하는 거예요. 유튜버라는 작자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유튜버긴 하지만 네. 이런 믿고 걸러야 되는 유튜버들 얘기 함부로 듣고 투자하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버스 타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확성기 있잖아요. 들고 어디서 유명한 사람 있잖아 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내가 말했죠. 한 조가 40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자전거래 해가지고 올리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손해냐면은 마지막에 막사 탄 사람. 실거주 때문에 실 어쩔 수 없이 거주. 들어가서 하는 네. 사람들 있죠. 네. 아 이런 사람들 진짜로 문제야. 가격 다 올려놓고 내가 대출 안 나와가지고 1억 5천짜리 집 살라 그랬는데 그 집이 막 2억 5천 돼 있고 막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뭐가 생겨 나중에는 지방 아파트들도 깡통 전세가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전세 나오고. 시장 그러겠네요. 교란죄로 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건 아마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시가 3억까지 올려놓은 거는 그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 악용을 해서 진짜 마구잡이로 34조 원이라는 돈을.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투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다들 뭐 부동산 서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니까는 뭐 이제 하락 전환됐다. 아까 전에 이석희가 뭐 시그널이 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34조 원은 이석희야. 34조 원은 그럼 어디서 나온 거니? 34조 원이 다 지방으로 나갔잖아 지금. 부동산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투자는 그 돈은요, 진짜 물 흐르듯이 돈다니까요. 어쩔 수가 어떻게 없어요. 해야 돼요? 부동산에 배정돼 있는 일정량의 현금 흐름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이거 아파트 못 사게 하잖아. 상가로 가요. 상가 못 사게 하면 땅으로 간다니까. 계속 흐르는 거야. 왜냐하면 부동산 쟁이들이에요. 부동산이 안전하고 최고의 수익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 네.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면 저 상품으로 갈아타고 이거 안 되면 저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야. 주식하는 사람들이 삼전 탔다가 LG 탔다가 하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그냥 풍선 효과처럼 계속 뭔가 새로운 규제를 벗어난 규제가 덜한 어떤 상품으로 그렇죠. 이동하는 것이 그렇지.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식이 업종 변경하듯이 그렇죠. 뭐 배터리가 만약에 지금 뭐 괜찮다. 원전이 배터리로 갔다가 망했다. 배터리로 갔다가 어. 전기차가 또 시들해. 그러면 또 내연기관 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그렇지. 가는 거야. 바이오 에너지 뭐 뭐 건설 쪽으로 건설. 갔다가 근데 뭐 모두의 햇살은 하지 마세요. 그래요. 뭐 했으면 나 진짜 거기 잡아 쳐놔야 될 것 같아. 진짜. 그 얼굴에 햇살이 될 겁니다. 그래요. 화수님이신가요? 네. 좌파 한문도 방송 나와 집은 내구재. 내구재라고?
내고제가 뭐예요? 내고제. 모르겠습니다, 윤혜수님.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이 멈춰져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방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몰라. 그리고 저기 저 시청자 수도 계속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47에서. 그래 혹시 우리만 떠들고 있는 거 우리 아닙니까?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거? 응?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저 살아 계시면은 네,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3초 안에 안 나오면 저희 그냥 방송 안 나가는 걸로 다시 방송하겠다. 저는 휴가 갔다 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좀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저희 좀 숨이라도 좀 쉬시면 안 됩니까? 쓰압 막 이렇게 댓글이라도. 오늘 목요일도 아니고 화요일인데도. 화요일인데 원래 100명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 진짜 오늘 이상하네. 자 다음 뉴스 보죠. 네, 전세가율 90% 넘은 지역이 네. 있다. 서울 깡통 전세 위험 지역은 어디?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봤어. 박윤영 씨. 자, 박윤영 씨. 아유. 야, 맞네. 야, 구독이 2,722, 응원이 307이네요. 네네네네. 많이 계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네. 박윤영 기자님. 이게 뭐 여성분입니까? 얼굴은 안 나왔어. 그래요? 네. 이게 뭡니까 이제? 자치구별 전세가율인데 90% 넘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오, 맞. 아파트는 없고, 그렇죠? 강서, 연립. 양천, 구로. 어이구 여기 유명한 지역이네. 여기가 방화. 강서, 강서, 양천, 다세대, 금천. 다세대. 금천, 네. 그다음에 여기가 금천. 금천이네. 금천. 그 나머지 시뻘건 것들도 다 한 8-90% 된다는 여기 얘기네요. 강동 89, 다야 다. 송파 88, 용산만 빼고. 용산만 빼고는 이게 용산이 거꾸로 얘기하면 제일 재개발이 좀 시급한 동네다. 제일 거지 같은 동네다. 왜냐면 뭐냐면은 빌라 값은 비싼데 전세가 싼 거지.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직 살기 힘드니까 전세가가 안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이 거예요. 안 들어가자는 거야. 그 나머지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물량이 없거나 이런 거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다세대 빌라 전세가율이 90%라고 얘기하는 거야? 100%라고 얘기하는 거야? 90% 넘었다고. 90%가 넘었다. 근데 이거는요.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다세대 빌라 전세가율이 용산처럼 50%인 데가 어디 있어? 아니 서울이라는 인프라가 중요한 거지 집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달라붙어 있으려면 용산은 정말로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판자촌이에요. 판자촌. 이게 보광동하고 청파동 이런 데 가면은 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남산타워랑 정면으로 이게 우리가 키높이 맞춰가지고 마주보거든요. 네. 거기 로드뷰만 한 번씩만 보셔도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 사람이. 그런 데가 많죠. 여기 어떻게 살아? 지금 한남뉴타운 아직 개발도 안 돼 있지만 그죠? 거기 가서 보게 되면 집값은 20억 하거든요. 네. 조그만한 게. 아 정말로. 아 전세가 7천 8천이야. 아니 우리 옛날에 저 맨날 살았던 집 있잖아요. 공용 화장실 쓰고 막 이런 집들. 야외에 아주 저 푸세식 화장실 막 그런 거. 네. 그런 게 2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번에 우리 그 용산 북측 2구역 쪽에 그쪽에 이제 잠시 임장을 갔었을 때 정말 쓰러져가는 기와집 옆에 벤치가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보러 온 거야. 여기 안 무너졌어요? 이러고. 아니 왜냐면 그분 혹시 돌아가셨을까봐. 아니 진짜 많다니까요. 자택으로 계신 분이. 왜냐면 세입자들 중에 작은 집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그 어르신들 사시는 데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연락이 안 되면은 그렇죠. 찾아가야 되잖아. 아니 이번에 수원에서도 또 안타까운 세모녀 세모녀. 또 자살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 어머니가 암이고 자녀가 그러니까 불치병에 기초 걸려가지고. 수급생활자인데 거기 저기 뭐야 전입신고 안 해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래요. 방치가 그런 돼 데가 있었다. 많다니까요. 이게 이런 데가 사각지대거든요. 예, 사실은. 노후도가 심한 데 있잖아요. 이런 네. 데들. 진짜 살기 힘든 사각지대야. 데들은 이런 데 어르신들 사는 데들은 저 가끔 가다가 이제 관리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저는 거꾸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전세 가율을 본 거잖아요. 네. 매매가가 싼 지역이 있어요. 네. 매매가가 싸고 전세 가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인프라에 대한 거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방화, 강서 쪽도 전세가가 2억이에요. 네. 용산도 전세가가 2억이라고. 근데 매매가가 용산이 5억이고 방화는 2억 2억 2천인 5천. 거야. 그렇지. 2억 2천인 거야. 아니 이게 뭐가 뭐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 이게 무슨 문제야? 이거는 원래 이랬었다. 원래 이래. 원래 이래요. 예. 이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30년 전이나 지금 현재도 똑같아. 전세가율은 보통 다세대 빌라는 뭐 8, 90%뭐 7, 80, 다 그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니 이거 그 말씀드렸지만 이 다세대 빌라라는 게 솔직히 그냥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사람 살기 좋은 환경에 좋은 집은 없어요. 진짜 고급 빌라 뭐 설해마을이라든가 한남동의 고급 빌라가 아닌 이상은 이 빌라라는 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형태 중에 제일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제일 안 좋은 거야. 최하위층들이 최하위층들이 사는 거예요 빌라는. 닭장처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없어요. 뭐 고시원에서 어떻게 살아? 오피스텔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 우선은. 그렇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고 최소한의 주거 형태 중에 제일 저렴한 주거 형태 시설이 빌라인데 이 빌라에 최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은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전세 가율이라고 깡통 전세를 얘기할 게 아니야. 어디가 지금 빌라가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라고. 아 그러면은 딱 나오네요. 마포, 그렇죠. 용산, 성동. 송동, 그래. 그 노원 일대가 노원. 있고 딱 거기네. 거기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빌라 가격이 비싸거나 개발 이슈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 방윤영이는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사는 세입자들아 너네 깡통 전세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답이 뭐니? 방윤영아 답이 뭐야? 용산 가서 살아야지. 아니 깡통 전세 안 그러니까 당하려면. 아니 깡통 여기는 이제 개발대가 다 없어질 건데 그래도 깡통 전세 안 당하는 게 낫지. 박유현이 봤을 때는. 아이고 나 진짜 어이가 없다. 늘 그랬던 건데 굳이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표현을 쓴다는 게 아니 여기 서울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지방은 또 부천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인천 가면은 인천 서구 가정동 공짜야. 공짜예요. 아니 집을- 더 비싸. 더 비싸 진짜. 전세가 집값보다 비싸다니까요. 깡통 전세 위험 신호래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하나 드릴게요. 월세를 사십시오. 월세 더 불안해. 아니 월세를 사세요. 그냥. 월세가 더 박윤영 불안해. 내가 박윤영한테 빙의가 될게. 나는 박윤영이야. 월세 사세요. 월세.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보증금 한 1억에 월세 한 45만 원에 우리 쇼부 봅시다. 네. 제가 무슨 이분은 이 다세대 빌라를 잘 모르시는 분이 기사를 쓰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 와 근데 진짜 제 불과 한 10년 전 10년도 안 됐거든요. 서울의 다세대 빌라 이제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빌라왕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빌라왕? 아니 그분 남자 베라왕이에요? 베라왕? 아 빌라왕이라고 나도 우연치 않게 서점에 가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근데 그 책을 사면 요만한 싱글 CD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얘네 CD 있는 거 조그만 네네. CD 있잖아요. 조그만 컴팩트 디스크 어, 하나 어. 거. 네. 그 CD를 내가 그때 당시 자동차에 보면 CD 플레이가 되니까 들어봤거든. 그분이 집이 뭐 몇백 개 갖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다 이런 걸로 집도 지은 게 있고 투자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청담동 산다고 자랑한다고. 네. 아마 그분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어디 역사 속에 사라지신 것 같긴 한데. 빌라왕. 왜냐면 그때 당시는 투자 금액이 200, 300, 1000만 원 다 언더였었단 맞아요. 말이야. 그때 네, 맞아요. 10년도 안 됐다니까. 그때는 빌라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 빌라는. 그럼 그 사람이 또 웃긴 건 뭐냐면 뭘 또 샀냐면 우리 다세대 빌라 중에 보게 되면 일종의 근생 있죠. 네. 그거를 자기는 그것도 사서 그것도 빌라왕이니까 사가지고 그거를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빵집, 음식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월세 받고 뭐한다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빌라를 사라. 빌라가 최고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청담동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고급 빌라에 산다 빌라왕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기억나는데 혹시 그거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로 그거잖아. 남겨주세요. 로또요? 로또 확률 빌라 투자만 제대로 하면 전문성만 갖추면 뭐 야그 인피디냐? 아니 로또요? 그거잖아. 아니 인피디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지. 로또 확률 빌라와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 전세가를 우선은 뭐 이 깡통 전세 당연히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이게 일부 몰지각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이 어쨌든 투자 목적에 이끌려 가지고 투자를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 높은 전세가 받아 가지고 적게 해 가지고 뭐 개발을 노리겠다. 네. 개발 안 되면은 이제 작살 나는 거거든요. 작살 나는 거죠. 네, 작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좀 개발 계획도라든가 이런 어떤 뭐라 그래요 그걸 정확한 어떤 그 대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집주인이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 근데 보면 이게 지금 강서, 네. 여기 양천. 양천구, 금천구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강서구도 제가 예전에 사면 안 되는 빌라 지역 중에 한 군데가 이제 화곡동 일대, 까치산 일대라고 막 제가 불과 한 3, 4년 전에는 막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여기가 또 뭐예요?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타운에 그 뭐예요?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진짜 조건도 안 맞는데 법이 바뀌었지는 내가 못 맞추잖아요, 솔직하게.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여기가 좀 또 이 빨간 색깔이지 보면 이게 지금 불화산이잖아 진짜 이게. 진짜 화라산이야. 지금 화라산이야 지금. 네. 금천군 더 하잖아요 더해요. 지금. 그만 거래가 많이 아니 이제 금천구 일어나고 여기 있다. 92.8%로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랑 얘기해 본 겁니다. 네. 지금 강남 일대에 있는 부자들이 지금 예전에 용산, 마용동 투자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 제일 많이 하는 지역이 금천이에요. 지금 신안산선 때문에 네. 이제 개통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우리가 말하는 그 신독산역, 그다음에 시흥사거리. 시흥사거리 일대에 조금만한 우리가 말하는 얼마 전에 뉴스 났지만 미니 건물이죠. 꼬마 네, 빌딩 꼬마 빌딩. 엄청 사들여요 지금. 금천구 라인에 이제 금천구 꼬마 빌딩. 신안산선 라인. 라인에 그죠. 어. 그 주변에 꼬마 빌딩이 금액 비싸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좀 이따가 2배로 오른다 이제. 이거 지금 또 사는 사람은 막 또 사드는 거예요. 토지 가격이 네. 그만큼 받쳐줄까요? 받쳐줍니다. 받쳐주죠. 네. 아 그래요? 왜냐면 아직 개통을 안 해가지고 피부 확 안 와닿는 거야. 시한선 라인으로만. 네. 네네. 왜 신안산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GTX랑 똑같은 거예요. 광역철도예요 똑같이. 졸라 빨라요. 아니 뭐 아 이거 지금 노란 딱지 붙었어 또.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네. 겁나 빨라요 그거. 하긴 거기 독산사거리 신독산역 거기서 여의도까지 10분이면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오늘 뭐가 이상해. 왜? 오늘 지금 누가 라이브 하는 것 같아. 우리 부익남 라이브 하니? 저기 멈추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태익 씨, 왜 우리 시간 쫓아가지고 자꾸 그렇게 분탕질하지 마세요. 그래요. 우리 좀 이거는 살려주세요, 좀. 이 뉴스는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다. 뉴스 같지도 않은 뉴스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기자가 쓰는 자, 거다. 미니언의 5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그렇죠.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정태익 씨 한번 저희 사무실 한번 오시면 안 됩니까? 아, 정태익 씨 저희가 한 5만 원 드릴게요. 아니 미니언이랑 맞짱 한번 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미니언의 5분 브리핑 정부익 씨를 눌러주세요 한번. 정태익. 아 정태익입니까? 정부익. 눌러주세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벌써 졌어. 주택 거래가 워낙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왔네요. 주택시장 침체에 상감한 투자 수요가 돌아왔다. 상반기에 평당 2,062만 원 역대 최고. 서울은 3,800. 자 작년에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이제 상가 투자에 관련된 이제 방송을 한번 제가 제작해서 저 유튜브에 올려드렸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상가 거래 건수가 역대 최고 19만 9천 건이 나왔었는데 그 작년에 그 상가 거래 매매 건수가 많았던 부분은 당연히 저금리 기조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층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글쎄 올해 상반기에도 총 15만 8,679건 상가가요? 네, 상가 상업 업무용 그 건축물이 그래서 전체 거래량 76만 건 중에 20.8%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좀 특이한 게 이제 금리가 올랐잖아요. 금리가 저금리 시절에서 턴 바뀌어가지고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도 이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이 투자가 매매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풍선 효과로 이제 어떤 대체되는 투자 수단을 찾다 보니까 상가 투자로 가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서울에서요 이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평당 매매가가 가장 높게 나왔던 상가가 3평짜리 9.9제곱미터 3평짜리 상가가 12억 5천만 원에 이제 매매가 됐다고 하는데 말도 안 돼. 예, 이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피디님 좀만 크게 좀 띄워봐봐요. 이게 보이질 않는데 글자가? 저 피디님이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네. 미니언님이 그 하셔야 돼. 미니언님이 크게 되네. 이게 좀 작네요. 크게 상가 노인이라 그 못하죠. 그럴까요? 노인이라 못하죠. 저기 있네. 이게 보여? 12억 5천. 너무 크다. 12억 5천. 예.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상가 중에 가장 평당 매매가가 높았던 상가인데요. 서울 방이동의 송파 방이동의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라고 합니다. 야, 이게 3평짜리가. 3평짜리가 9.9제곱미터가 12억 5천, 평당가가 4억 1,740만 원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보니까 여기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그 네, 재건축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상가나 아파트를 받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요 이거 상가가 잘 쉽지 보시면 않을까. 나와요. 저 보면 3종 일반 주거지에 있는 거야. 네, 3종 일반. 그렇기 때문에 가능도 합니다. 가능은 이게 하죠. 가능하죠. 대신 이제 조합 정관에 따라 좀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비교를 가장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비교하면 딱 맞거든요. 근데 네. 그
둔촌주공 지금 뭐 말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말이지. 대신 지금 산 거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으로 보상을 받던가 네. 아니면 아파트를 받던가 이것 때문에 조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지 주분이 워낙 작기 때문에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면 그 드는데. 옆에 상가를 또 갖고 계신 분이 또 살 수도 있지. 아, 대지 주분을 합쳐가지고. 합쳐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입주권을 받겠다 이런 목적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저 조그만 상가에 또 지분을 또 나눈 사람들도 있어. 지분 쪼개기가 그 재건축 이슈 조합 설립 이전에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가지고 있던 땅을 갖다가 막 분필을 해가지고 자녀 명의로 막 돌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쪼개기해서 심의 받고 막 건축 허가 받고 막 이런 게 엄청 많아요. 맞아. 그전에. 그리고 사실은 저는 그 올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건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지은 아파트로 생각하거든요. 진짜 튼튼합니다. 울산 왜냐면- 아파트. 못이 안 들어간대요. 못이 안 들어가요. 못이 부러진대 콘크리트 못이. 그만큼 단단하게 탄탄하게. 그러니까 탁 때리잖아요. 벽에 네. 이거 딱 때리면 불꽃이 팍 튀면서 불꽃 튀면서 손이 띵 진짜로 못이 날아가요 이렇게. 크랙이 하나 없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외국 88 올림픽 할 때 네. 선수단과 선수단이 기자들이 그치. 와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네. 보여줘야 되니까 최고급으로 이제 지었다고 최고급으로 줘야지. 왜냐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 나라로 귀국한 다음에 야 한국의 아파트 야 끝내주더라. 끝내주지. 전 층간소음 세계다.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8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 중에 제일 튼튼한 거. 예, 유일하게 또 지하 주차장까지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죠. 80년대. 그런데도 주차난이 좀 심각합니다. 거기다 고등학교 학군도 엄청 잘 엄청 돼 좋죠. 있고 네. 이 상가도 멋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물음표처럼 돼 있거든요. 앞에는 어. 동그랗고 뒤에는 일자로 쫙 돼가지고. 엄청 커요 상가도. 네. 워낙에 대단지기 때문에. 이거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아직 나쁘다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제 주택 매매 거래 뭐 절벽 어쩌고 하니까 이제 상가 쪽으로 가는데 결론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이제 공실 위험이 좀 줄어들었고 또한 토지 건물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강남권의 꼬마 빌딩이나 아까 금천구에도 꼬마 빌딩 이제 투자 매수세가 강하다고 했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상가 매매가가 최고를 찍었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상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서 이제 고금리를 바뀌고 할 때 사실은 일반 분들은 위험하다고 위험하다 생각하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문적인 꾼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말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상업실 사는 거는 뭐냐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월세를 더 높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체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이제 팬데믹 풀리고 나서 음. 유동 인구가 워낙에 많이 늘어났고 이제는 뭐 코로나 사실은 지금 시기에 와가지고 코로나 무섭다고 해가지고 안 돌아다니시는 분들 거의 못 봤거든요. 네. 작년에 저금리 때 이제 그 레버리지 활용해서 이제 상가 투자하신 분들은 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준비했고요. 이거 돈 들어오는 루트들 중에 외국계 자금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시장도 일종의 안전자산 투자랑 똑같아요. 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 네. 현금 보유하고 있는 양, 그다음에 부동산 보유 양은 항상 삼위일체로 똑같이 움직입니다. 맞아요. 부동산, 현금, 그다음에 금. 이거는 가지는 안전자산이라고 세 가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다 보유하고 있는 거야. 부자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비중이 좀 줄었다. 부동산 비중 줄어봤자 부동산 비중은 한 33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갈아타는 방법은 있지만 절대로 부동산을 놓지는 않는다니까. 이거 아마 지금 이호정 소장이 얘기한 현금이 원화가 아니라 달러죠. 달러. 달러죠. 달러, 금, 부동산. 그렇죠. 그 세 가지는 세 가지를. 무조건 다 쥐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품만 전환하는 것뿐이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비중만 그럼요. 조율을 맞아요. 하는 그런 자산 관리를 하는군요. 그게 진짜로 그게 진짜 그 제대로 된 경제학을 이제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네. 자 뉴스 이제 다시 가시죠. 네. 벌써 58분이에요. 빨리 얘기했네. 큰일 나네. 주택 청약 종합 조축 가입자. 가입자 수가 네. 사상 첫 감소했다. 네, 감소해야죠. 너무 많아. 감소해야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이건 감소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청약 통장을 포기한 사람들도 꽤 많고요. 아니, 뭐 지금 갖고 있어봤자 또 뭐예요.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거 해지하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청약 통장 갖고 계신 분들 꽤 많거든요. 네. 네.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지하신 분들도 많고. 무슨 청약이 언제 나와? 이거 뭐 다 재개발 해가지고 때려 부신다 미분양 나와야 무슨 이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의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네. 앞으로 10년 뒤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대비해가지고 청약통장 가입하는 저는 거는 청약통장 저도 없었거든요. 이때까지도 그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와가지고 또 그래요. 청약통장을 지금 붓고 있는데요. 해지하십시오. 버리라고요. 그러니까 몰라. 또 나중에 저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청약통장을 쓸 수 있는 시기에 올 그때 수도 가입해서 있겠지만 그때 쓰면 돼. 무슨 네. 일이니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다. 자,
종부세 1주택 특례 입법 지연에 네. 50만 명의 혼란이 우려가 된다. 와, 그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1주택자가 50만 명이나 되나 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맞네요. 아니 1주택은 종부세 좀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11억에 14억 거기까지? 9억까지 해준다고 아니 했었는데 1주택을 종부세를 안 내야죠. 1주택인데 뭐 내가 투기꾼도 아니고 종부세를 왜 내냐고. 그래요. 재산세 내면 됐지. 근데 이게 문제가 물론 뭐 세금을 걷고 안 걷고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요. 이거 좀 떳떳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아마 6월 10일 날 얘기한 내용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전 요거 한번 부탁드린 거 있었잖아요. 6월 12일 날 6월 21일이네요. 6월 21일 날 발표한 내용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뭐 임대차법도 뭐 바꾸겠다, 무슨 세제 개편하겠다, 막 이 내용들이 많은데 거기 내용 보게 되면 전부 다 뭐 2022년 입법하겠다, 네. 개정하겠다, 2022년 상반기 하겠다, 뭐 하반기 2020년 하반기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실적으로 현재 지금 여당이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못하죠. 아예. 이것도 국회에서 다 똑같은 거야. 이것도 지금 야당이 이거 옆에서 같이 안 해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야당이 안 해주면 못하는 거죠. 입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전에 저기 어떤 분이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장관을 맡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이런 세법 개정하는 것도 물론 정치인들이 하긴 해야겠죠. 아니 말로 그리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선은. 근데 이렇게 말빅만 던져놓고서는 지금 해결을 못 보는 거야. 해결을 못 보니까 이거 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네. 아니냐 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상임위원회 문턱도 아직까지 통과를 못했고 그 상임위원회 문턱 못 넘어 상임위원회 아직 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안 만들어졌어요. 또 올해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올해는. 네. 그러니까 이거 당장 내년 6월 1일에 종부세 내야 되잖아 또. 내고 그 먼저 내고 나중에 뭐 소급 적용해 준다는 거 아니야? 기산이 먼저 돼버리는 거잖아요. 1월 1일부로 기산이 돼버리잖아 그냥. 그렇죠. 그리고 6월 1일 날 내는 거잖아요. 이거 50만 명한테 다 면제해주겠다라고 말빙을 던져놨는데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네, 이것도. 그러니까 또 욕 처먹고 50만 명이 다 등 돌리면 총선에서 어떻게 이겨 또. 바보 같은 짓거리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무슨 이게 엑스맨도 아니고 정책을 이렇게 짜가지고 욕먹을 일만 계속해서 파생을 시킨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구랭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재산을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니네는 먹고 처먹고 살만하니까는 막 말을 함부로 내뱉지만 우리는 내야 될 돈이 지금 피 같은 돈인데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더 있어. 또 여러 개 더 있어요. 계속 있어. 계속 터질 거야. 어. 이거. 준비 제대로 안 하면 계속 터질 그러니까 거야. 무리한 공약이라는 게 후폭풍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이게 저 이재명 아저씨는 그래도 지킬 수 있는 공약을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뭐 사람도 막 이게 죽어나가고 막 그러는데. 네. 여기 이제 일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파기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이제 단단히 네. 혼란 그 원희룡 장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분명 그 요거 내용이 어디서 나옵니까? 네? 어떤 걸 보고 얘기하신 아 거예요? 아까 좀 제가 좀 검색한 기사였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아까 주셨던 기사 중에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기사 내용이 어. 없는데 갑자기 나오길래 내가 보니까 없길래 역시 어. 준비가 철저하신 네, 분이세요. 다 보셨네. 네. 공약 파기했다 그래서 이제 분당에 이제 그 사시는 거주민들께서 아, 이거는- 무책임한 선도. 이거 너무 앞으로 나갔잖아요.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 좀 이따 하시죠. 그럼. 안소니 형님이 또 이제 또 욕을 바가지로 그래요. 욕바가지를 그냥 제대로 먹고 있다. 이것도 하여튼 번복한 거잖아요. 그죠? 번복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탁 칠판 앞에서 일타 강사처럼 얘기할 때는 2024년도에 발표하겠습니다 해놓고 뭐 며칠 안 돼가지고 또 갑자기 막 안 좋은 얘기 나오니까 아니다. 우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부임남 끝났나 봐요. 7분이 더 들어오셨어요. 이게 일곱 좀 분은 부익남이 하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좀 여기 말장난 같은데요. 10만 호 공급을 한다가 아니라 10만 호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게 말장난이잖아요, 사실. 제가 그래서 그 잠시 화면 좀 보여주실래요? 윤석열 그 당시 대선 후보 시절에 예. 이 부동산 관련 공약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준비 많이 했네요. 네. 보세요. 일기 약속, 일기 신도시 재정 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공급 기반 뭐 구축이라는 것도 나오긴 했는데 맞네. 공급 기반 구축이라고 했네. 근데 일단은 그 중에 그보다 중요한 건 요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할 특별법을 제정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 어디에서도 지금 움직임이나 아니요. 이거 보이지 않아가지고.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먼저 발의한 거 갖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기 신도시 중에 물론 분당도 마찬가지고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 군사정부였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일산과 분당 지하에 네. 벙커가 있다니까. 아, 네. 있어 진짜로. 아, 네네. 근데 그거를 아마 일산 사는 분들, 분당 사시는 분들, 지금 사시는 분들 몰라요. 근데 초기에 들어가셨던 입주했던 분들, 사람, 입주할 네. 때부터 입주자 대표하셨던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은 다 알 거야. 근데 말을 못 해. 그거 하면 집값 떨어지니까. 왜냐면 재건축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하 벙커가 있다는 게 벙커가. 알려지면 이게 군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제 안 거야. 몰라가지고 대통령이 정치 안 하고 맨날 그 검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잘 몰라가지고 말병을 던졌는데 야 재건축할 테니까 해봐 했더니 밑에 군사 시설이 있는데요. 바닥에. 안 됩니다. 어. 이거 하려면 이 벙커를 먼저 없애야 됩니다. 이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김관진 아저씨로 다시 앉혀야 되는 거예요. 그 멋있는 거. 네, 김관진 아저씨가 카리스마 다시 와야 돼. 국방부 장관으로.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있을 만한 일이에요. 왜냐면 서판교 지하에 전쟁 대비한 유류 창고가 있대요. 아 이승훈 있어요. 님한테. 그러니까 다 있다니까. 네, 맞아요. 특히 일산 같은 경우에는요. 그 건축 기획을 할 때서부터 군사 그 네. 전쟁을 대비한 대비해가지고 저기 포열, 전쟁. 네, 포 라인에 맞춰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종단 횡단 네. 도로가 이렇게 네네네 다르다고 하죠. 맞아요. 그때 얘기했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그 방어 시설 같은 거. 그냥 아파트 폭파시켜가지고 막아버리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다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 옥상에도요 발칸포 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저기 방공 방공 있어요. 방공 시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동산에서 얘기 안 하지. 너네 집 위에 뭐 사격하는 데가 있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집값 떨어지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사고자면 안다니까. 이승훈님이 또 문자 주셨네. 네. 금 보유 10년 했는데 25% 올랐어요. 음. 근데 부동산은 200% 이상 올랐어요. 이호종 부장님 캐나다에서 듣고 있어요. 오세요 부장님. 캐나다에 저도 가고 싶습니다! 계신 분이네요. 네. 아니 이호종 소장 원래 그 삶의 라이프 계획 중에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 50살 때는 이제 이민 가야죠. 아, 좋더라고. 저도 좋아요. 할아버지가 밴쿠버에 사셔가지고 네. 몇 번 가봤는데 좋긴 좋아요. 네, 저 캐나다 가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이거 어차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벙커가 어떻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구나. 끝났습니다. 아, 요거네. 네. 요게 끝이네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빨리 얘기를 하고 이제 네. 끝내도록 하죠. 최악의 미분양 거래 절벽 내년까지 부동산 침체다. 네. 내년까지 부동산 침체인데 아파트는 침체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일부 침체가 될 것 같고. 이거 뭐야? 미분양 추이. 그래서 이 미분양 관련해서는 네. 이제 이사님이 하실 얘기가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자료까지 또 손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미분양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번 네. 아파트 업체명까지 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사님이 되게 좋은 꿀팁을 주셨어요. 네. 미분양 났다. 그럼 어디가 미분양이냐 알아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이게 경기도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트, 됩니다. 경기도 사이트 들어가셔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실거래가 통합조에 거래량 통계 가격 정보 미분양 아파트 현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걸 봤어요 저희가. 네. 진짜로 미분양이 어디가 얼마만큼 났는지. 그래서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런 자료 같은 거 꼭 눈여겨 보시고 이 뉴스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이 기자라는 인간들이 기자가 아니에요. 사입이야 사입이.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일단은 미분양이 많답니다. 한 네. 3,000여 세대가 되는데 경기도가 엄청 많다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이제 왜 뭐 때문에 생겼는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그냥 3,000개 미분양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한다. 뭐 내년에 더 하락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 어떤 집이 미분양 난지를 알아야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시니까 이사님이 이제 찝어주실 거는 찝어주세요. 아 뭐 찝어줄 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좀 작게 나가서 그런데 미분양만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미분양만.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림건설이라는 데서 지은 거네 지축에. 네. 조선 난 한림건설이 도대체 어딘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밑에 50세대 미분양 난 거는 대송. 대송에서 주식회사 지었대요. 대송에서 80세대 지은 건데 50세대 미분양이. 미분양이에요. 이게 아파트입니까? 이게 아파트 맞아요? 80세대짜리 아파트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우리가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겠죠. 이사님이 잘 아시는 요진. 그렇죠. 요진이죠. 건설. 네. 자, 이 친구는 제가 봤어요. 근데 요진을 잘 아니까 이거는 안 판 겁니다. 안 판 거예요? 이거는 입주가 뭐예요, 벌써 몇 년 전이야. 이거 네. 돌려보면 나와요. 네. 어디? 오른쪽으로 가면 입주일이 나오거든요. 네.
2013년도에 준공난 아니 겁니다. 2013년에 중공난기 이때까지 미분양 났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거 안 판 거지. 안 얘네들이. 거지 이 멍청한 놈아. 아 요즘 건설이 10년 동안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분양가 얼마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자고요. 한 3억대 되지 않았을까? 3억? 3억? 어. 3억도 안 됐겠죠. 이거 다 조그만 건데. 여기 제가 잘한단 말이죠. 아까 전에 보셨지만 이안 그렇죠 대우 이안 대우 이안이에요. 카대원동 그냥 대우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 푸르지오인 줄 대우 알고. 푸르지오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 다 미분양이네 전체가. 네 이거요 네. 입지가 그지 같습니다. 아까 전에 봤어요 지금. 네. 이거 그냥 궁금하신 분들 다 찾아보세요. 이거 밑에 보면은 소사 현진 에버빌 6세대 미분양. 아니 뭐가 대량 미분양? 요거 대량 미분양이네. 요거 원종 그래요. 부천시 원종동 132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103세대 미분양. 네. 아니 이거 평대를 봐야 돼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다 작은 거야. 다 작은 거잖아. 이거 40제곱, 25제곱. 아니 103제곱 이거는 좀 큰 평형인데 나홀로 아파트에다가 역세권 아닌데.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양주가요. 얼추 네. 1000세대 가깝게 돼요. 네. 얼추 양주가 1000세대 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80%를 네. 힐스테이트가 오. 현대건설에서 짓는 게 네. 미분양. 미분양이에요. 어? 한 800개 정도, 700 몇 개 정도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양주에 네. 이거 양주가 아니 그렇게 이슈를 못 받는 자리는 아닌데? 나 그래서 내가 그 직접 봤잖아요. 양주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옥정지구 얘기하시는 겁니까? 옥종에. 이거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한번 직접 가서 보십시오. 34평짜리가 네. 8억 5천에서 9억 원대입니다. 난 그죠. 이거- 이거 일반 아파트가 아니잖아. 아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블럭이 나눠져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일명 타운하우스입니다. 여기 또 있네 현대. 네. 계속 나오네 현대가. 타운하우스예요. 타운하우스. 한 800세대 정도 들어가는 타운하우스인데 아파트가 아니네. 너무 빌라네, 빌라. 비싸. 빌라야, 빌라. 누가 옥정에 9억 가지고 여기 30평짜리 여기 왜 들어가냐고. 나 같으면 상계 주고 사겠다. 그게 미분양이야. 미분양. 아 이것 때문에 뉴스 하려고 그랬구나. 아, 이것 내가 때문에 기사 현대건설을 썼구나. 싫어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미분양 나는 이유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 미분양 나는 이유 첫 번째 입주가 안 좋다. 그지 같던가 네. 비싸. 아니면 비싸던가야. 안성 얘는 입주도 그지 같고 비싸. 비싸기도 더럽게 비싼 거야. 아니 한토건설은 어디야? 이거 되게 심각하네. 한번 시원하게 토하는 게 한통건설이지.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브랜드 중에 미분양 난 거 현대일스테이트 하나인데. 아,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방, 태길, 동아 뭐 이런 것들. 이거 SM 후방이죠. SM 우방. 이거 지금 얘네들 지금 많이 고생을 해요.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계속 털려. 이게 사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현장이거든요. 네. 이런 거 오픈해도 되면 좀 그렇지만 900세대 중에 거의 600개가 미분양. 이런 것도 보유분이잖아요. 286에 하나 나온 거. 아, 번영. 이건 네. 이것도 제가 아는 네. 업체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참고로는. 왜 심각하냐면 준공이 늦어졌어.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건영이? 양평에다가 이거 미분양 내가지고 어떤 거? 양평읍 공흥리에 아니 양평 거는 그거지. 이게 얘네가 뭐예요? 양평이 그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8,000세대가 공급이 돼 버렸어.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 계속 짓고 8,000세대가 공급됐거든요. 양평이 진짜 시가지가 손바닥만 하거든요. 음. 아파트가 전부 그 구청 맞은편 쪽에 막 보건소 운동장 있는 뒤쪽이 다 분양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그 지역 내 수요자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 누가 가? 그러니까 다 외지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데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처음엔 분양이 잘 됐거든요. 네. 근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니 생각해봐. 평일날에도 양평까지 가려면 차가 안 막혀도 1시간 반 1시간 걸려요. 반이에요. 서울에서. 근데 주말에 재수 없잖아요. 6번 국도 한번 타보시면은 5시간 걸려요. 진짜 저기 방광이 터집니다. 4시간 이상 걸려요. 방광 터져요 진짜. 진짜 죽을 것 같아 진짜. 졸심도 없어. 졸심도 없어. 그래서 그 오다가 보면 옥천냉면이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맞아. 사람들 지나가다가 밥 먹고 가요 휴게소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되게 잘 돼요. 유통의 국밥집 막 이런 데. 그런데 되게 많아. 하여튼 그런 지역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수도권에 우리가 아는 지역들 있죠. 우리가 4대 천왕이라 할 수 있는 하남이라든지 네. 성남이라든지 과천. 뭐 과천, 광명 어. 이런 데 사람이 좀 괜찮고 좋은데 뭐 서울이 아니야. 뭐 이런 데는 없어. 입지를 대신할 수 있는 데는 개뿔이 없고. 봐봐, 내가 지금 보여드릴게. 연천, 전곡, 동두천. 아니 전국은 북한 가는 게 빠르다니까. 북한이야. 거기 공부들이 다 이렇게 포진해 있고. 아니 여기 소풍을 38선으로 가요. 연천, 전곡, 생현, 뭐 동두천, 생현동, 양주, 막 씨. 그게
이게 비규제 지역이라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양평. 늦게 들어간 거야. 아유 참 감사합니다. 미분양 나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겠네요.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누구셨죠? 몰라. 이름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김남석 기자님. 아유 나이도 젊으시네. 한참 일하셔야겠네. 구독이 68에다가 응원 26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김남석 기자님. 아니 이런 자료가 나오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거를 생각해서 만들었다는 것 자체를 알고선 기사를 좀 썼으면 좋겠어. 오늘 진짜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뉴스 기사 내용 중에 제대로 뉴스를 알고선 기사 쓴 기자가 없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자를 안 하고 이제 칼럼니스트가 되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이 전문가들이 지나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전문성을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면은 네. 해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측을 하기도 하고 분석을 하기도 하면서 칼럼을 그냥 쓰기 시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선일보 칼럼, 뭐 중앙일보 칼럼 그러면은 수석 기자라든가 대기자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 막 칼럼 리스트 하면은 되게 유명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막 좌지우지되고 막 그럼요. 이랬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언론사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칼럼들 쓰려면 제대로 써야 되는데 이런 기사들 가지고 이거 이따구로 해가지고 얘네 진급도 안 돼. 얘네 그리고 승진도 못해요. 그 내부에 있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액면으로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해가지고 이런 불확실한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도 참 문제가. 그러니까 권성동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저거죠 비상대책 비대위 위원장이잖아요. 그 양반이 얘기한 게 위원장까지는 아니고 위원장은 비대위, 아니고 그냥 비대위지. 비대위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때 MBC랑 KBS 막 욕했잖아요. 그 언론 노조에 휘둘려가지고 남의 발바닥이라 하는 개 같은 놈들이 기자라고 지금 막 이러니까는 그 사회자가 아유 그런 얘기하시면 언론인의 양심과 자유에 반하는 발언이신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면박을 그냥 생방송에서 막 줬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박을 내가 권성동 아저씨 되게 못생겨가지고 싫어하는데 맞는 얘기한 거예요. 맞는 얘기야. 언론사가 엠바고 발바닥 핥아가지고 찌라시 뿌리는 역할밖에 못하니까 이따구 기사들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언론 개혁은 분명히 필요해요. 이재명 아저씨가 원하는 쪽으로 말고. 그래요. 하여튼 부자대원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요즘 상당수 기자는 인터넷 소설가 같습니다. 소설가예요. 네. 내가 얘기했잖아. 다 소설 쓴다고. 어저께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 커뮤니티 그 짤 해가지고 보여줬잖아. 뭐 3대 독자인데 고모랑 형수가 막 제사를 지내고 있고 독자인데? 독자인데 고모가 있고 형수가 어디서 미친놈아. 아니 3대 독자인데 아버지도 독자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독자일 거 아니에요. 형수는 고모가 어딨어? 형수는 형수가 어딨냐고 형수가. 아니 옆집 형일 수도 있죠. 옆집 형수가? 네. 뭐 불륜이야? 아니 나 그런 거 3대 좋아해. 독자니까 고모도 없잖아요 그럼. 그럼 없죠. 독자인데 어. 없지. 형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기사를 그렇게 써가지고. 그게 기자가 쓴 거라고. 기자가 썼는데 그걸 누가 이제 댓글을 달고 얘 미친놈아 3대 독자가 형수가 어딨냐 그러니까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리더라니까. 아유 삼촌 외삼촌과 숙모로 바꿔가지고 올리더라니까. 그래서 그래요.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형수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아니 제가 그 초기에 얘기했다시피 죄송합니다. 저희 방송 기획하는 거에 있어서 뭐야 이게? 아니 뭐 방송 홍보 좀 하려고 뭘 방송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해? 어그로 좀 끌으려고. 아니 이거 쇼츠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야. 쇼츠 뭐 만들려고. 사랑과 전쟁입니까?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하여튼 저희 방송 그 야심한 부동산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성 패널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네요. 유튜버로 성공하려면 벗거나 까거나 네, 무조건 까야 돼. 벗거나 모두 까기 네, 하거나.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막 흑백 대결을 하는 거죠. 까거나. 알겠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모두 까기 많이 오버됐습니다. 네, 저희는 모두 까기 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시간 오버 많이 됐어요. 오늘 좀 유별나게 좀 오래 했는데 별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내용하면서 PD님이 얼굴이 안 좋아. 근데 제 짬뽕 먹으러 가자 어떨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뉴스리그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여름에 막바지 더인 것 같아요. 진짜로. 마지막으로 휴가들 좀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효정 소장도 이제 곧 내일부터 휴가인가요? 네. 아 그럼 뉴스는 어떻게 하죠 우리? 두 분이서 알아서 잘 멋대로 한번 해보시죠 뭐. 안 해도 됩니까? 멋대로. 아니 안 하시는 거 안 되죠. 시청자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기 민현님과 저랑 둘이서 하는 거 네. 한번 지켜봐 보세요. 한번. 네네 알겠습니다. 비 오는데 한번 태풍 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댓글 꼭 남기겠습니다. 실시간 댓글. 저희는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